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기부를 책임져줄 김형진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이제 생기부 수업을 총 보면은 10주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요. 중간고사 3주 기간까지 더하면은 휴강 기간까지 더하면 총 13주 동안 진행을 하는 거죠. 보면은 첫 2주 수업 1회차와 2회차 생기부, 본인의 생기부를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김채운 멘토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서구를 졸업해서 2, 3학번 현역으로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에 합격한 이공계열 생기부 특강을 맡게 된 김채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총 멘토진이 이제 총 5분이 이제 계신데요. 그분들 중에서 보면은 유일한 이공계열 이 멘토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본인이 앞으로 이런 생명공학자나 혹은 공대 쪽 이쪽으로 진학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 미래에 약간 과학자의 꿈이 있다 하신 분들은 이번 첫 수업을 정말 열심히 잘 주의 깊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료 준비해둔 일단 자료 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제가 어제쯤에 이제 자료를 이제 딱 올려놨어요. 보면은 저희 톡방에다가 올려놨는데 보면은 자료가 엄청 길죠. 거의 한 30몇 페이지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프린트를 하셨는지 아니면 못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이 자료들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해드리고 저희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료 띄워주세요. 일단은 저희 1회차 유리스마 시크릿 생기부 탐색 빌드업 과정이라는 되게 약간 긴 제목의 그런 수업인데요. 일단 생활기록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 태도 및 학습 성장 변화를 담아내는 학생 종합 성장 보고서입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에 대한 그런 평가나 우리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표현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의 엄청 큰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사가 학생의 성장 그리고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 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고요. 그리고 학생 선발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적 장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부는 사실은 우리가 학종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약간 애물단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생활기록부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인적 사항에 대한 1번에 인적 사항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런 여기 보면 증명사진과 함께 뭐 성명, 성별, 주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출결 상황, 그러니까 출결 상황이 많이 중요합니다. 이 출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3년간 이제 쭉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이제 잘 학교를 다녔는가, 뭐 질병으로 인해서 학교를 못 나갔거나 혹은 무단으로 학교를 가지 않았던가, 뭐 그런 일수는 있었나 없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숫자로 이제 표현해주는 출결 상황이고요. 이게 또 아주 이제 중요한데요. 3번이 이제 수상 경력입니다. 이 수상 경력은 저희가 이제 보면은 2023학년도 보면은 저희 이제 제가 현역인 시절 그때까지만 해도 수상 경력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상 경력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학교를 진학을 했던 24학년도 그때부터는 따로 수상 경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교내 혹은 교외에서 아무리 상을 받고 뭐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1등을 하고 그렇게 금상을 막 100개를 받아도 결국 대입에서는 그게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까지는 수상 경력을 통해서 본인의 내신이나 혹은 세특이나 이런 것들에 아쉬운 점들을 보완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못한다는 점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은요, 따로 그렇게 일반적인 학생들, 일반적으로 그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우 중요한 탑3 안에 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보면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자율 활동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그런 행사나 뭐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참여 혹은 뭐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에 참여해가지고 어떤 역할로 이제 한 해를 이제 지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자율 활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관심 진로, 관심 과목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은 관련해서 연구를 하든 실험을 하든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참고로 알고 가면 좋은 게 자율 동아리, 저희 보면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로 나뉘는데요. 정규 동아리는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지만 자율 동아리는 따로 이제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로 활동도 어떻게 보면은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보면은 본인이 이 학교에서 주최하는 그런 설명회나 뭐 뭔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졸업생 분들이 직접 와가서 강연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이제 수업 활동 이외에 진로와 관련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기록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평가 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린 거는 저희 이전까지만 해도 봉사활동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막 진짜 학교에서 하는 뭐 이런 봉사 혹은 이제 뭐 학교 외에서 이제 실생활에서 하는 그런 봉사 활동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냥 기본으로 채워야 되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기준은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뭐 1년에 뭐 15시간 뭐 이렇게든 혹은 3년에 몇십 시간 이것만 딱 최소한치만 채워가지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그냥 질문 한 두 가지만 이제 받고 갈게요. 생기부에는 행동 특성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선생님에게 보이는 성적이 중요한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이죠. 성적이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가 아무리 좋고 뭐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 성적이 막 뭐 4등급, 5등급 이래버리면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동아리에 참여하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고1에 딱 처음 들어가면은 되게 막 어수선하고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지 모르겠고 막 고민이 많이 되고 뭐 들뜬 마음도 있고 하지만 되게 고민이 많이 될 텐데 그때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그런 동아리를 들어가는 것에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고2, 고3이 되어가지고 동아리를 못 바꾸는 경우도 은근 많아요. 물론 민사고는 예외였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고1 때 한번 모집을 하고 다 이제 더 이상 모집을 이제 2, 3학년들은 안 하는 동아리들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진로가 나는 나중에 여기 옆에 계신 응용생물화학부와 관련되어서 뭐 생명공학이나 생물 실험과 좀 관심이 있다 하면은 생명과학 동아리나 아니면 실험 동아리 이런 것들에 가입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에요. 상황. 요거는 일단은 첫 번째 본인의 성적과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크게 나뉩니다. 일단 이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신 성적을 의미해요. 1등급에서 이제 현재 고1부터는 지금 뭐 예비 1, 2, 3, 중 1, 2, 3들 분들에게는 이제 5등급제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본인의 학업에 대한 시험을 보고 나서의 그런 성취도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쭉 나눠가지고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에요. 요거는 본인이 들었던 과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학교 이제 본인의 수업을 들으면서 어떠한 그런 태도로 이제 들었고 그리고 수행평가는 어떤 걸 주제로 했고 어떤 부분이 매우 발달했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 학생이 뭔가 탐구 활동을 더 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마디로 선생님의 평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특이 보면 앞으로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제 보면 오늘은 이 옆에 있는 김채훈 학생의 1학년, 2학년 세부능 특기 사항에 대해서 이제 거의 그냥 90%다 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네. 저는 졸업하고 나서 제 생기부를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볼 줄 몰랐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입시의 키포인트가 됐던 모든 세특들을 다 총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읽었던 독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직접 올리시는 건데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거는 1년에 한 번씩 본인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이 학생이 이 수업 참여 이외에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생활을 했는가, 행동을 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것도 세특과 유사하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특이 왜 중요하냐 보면은 지금 뭐 이 수업을 들으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요. 학생분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보면은 유튜브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뭐만 하면은 교육 입시 채널이라는 데서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너무 중요해집니다. 뭐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막 자꾸 정보들을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입 안에다가 우겨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기존에 보면은 저희는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보면은 학생의 역량 및 학교 생활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크게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기준을 두고 보면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진로 활동, 자유 활동 그리고 이제 행특이라고 부르죠. 행동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생인가를 성적과 함께 이제 평가해서 그래서 뭐 합격 혹은 불합격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과목별로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혹은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연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특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때와는 또 다르게 이제 앞으로 고1 예비 고1부터 지금 현재 고1부터는 보면은 내신이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죠. 기존에 보면은 1등급과 2등급이었던 학생들이 모두 다 1등급이 돼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상위권 의대에 진학한 학생들 보면은 내신이 1.0XX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실제로 저희 보면은 저희 멘토 분 중 한 명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를 이제 다니고 계신 김태현 멘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08이었어요. 예, 1.08. 그런데도 이제 학종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보면 내신이 보면 2.0인 학생 이런 학생들은 이런 상위권 대학을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1.0과 2.0인 학생이 모두 다 1.0으로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신의 변별력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신의 변별력이 감소하면 결국에는 어디에서 많이 평가를 하겠어요? 그것 이외의 부분에서 많이 평가를 하겠죠? 결국에는 본인의 생기부 그 중에서도 세특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독서활동,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이런 여러 부분들이 생기부에서 빠지게 되었어요. 그 말은 뭐죠? 또 평가 요소들이 여러 부분에서 빠졌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던 것들 세특이나 행특,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업은 대체 뭔데? 이 수업 13주 동안 대체 매일 이제 뭔 얘기를 할 건데? 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 수업 구성은 첫 번째 합격 생기부 전면 공개입니다. 저희는 멘토진을 오직 서울대 혹은 의대 학생들로만 구성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서울대랑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스카이 이렇게 같이 이제 뭉뚱그려서 한 번에 이제 부르는데 사실 스카이의 S와 KY 나머지 고려대랑 연세대는 좀 생각보다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보면은 서울대에 합격하는 학생들과 연세대 고려대 합격한 학생들하고 조금 약간 좀 동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여기 옆에 있는 채훈 학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본인의 이제 소개를 할 때 보면은 연세대나 고려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적지도 않아요.
그쵸? 왜 적질 않죠? 전 아무래도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했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국내에는 되게 걸출한 공학대학들이 있죠. 사실 고려대, 연세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공계열 진학자들 기준에서 봤을 때 무조건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그 세 개를 보통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원을 다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제대로 지원하고 합격 사실을 기억하는 게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합격 생기부 서울대 혹은 의대 학생들로만 해가지고 전면 공개를 하고요. 학년별, 과목별, 세특, 행특, 진로, 동아리 플러스 이제 또 자율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생기부 원작자의 시점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이런 유튜브나 혹은 뭐 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요, 그냥 이제 결과물을 그냥 분석한 자료를 그냥 띡 하고 던져주거나 혹은 남들이 평가질을 합니다. 요 생기부는 이게 잘 됐고 요걸 잘못했다. 사실 이런 거는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막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것보다도 결국에는 본인이 생기부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는지 1학년 때부터 어떤 생각으로 이 생기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서 올려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면 오늘 특히 이 4번 같은 경우는 김채훈 학생, 이 김채훈 멘토분이 좀 얘기를 해주실 텐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채훈 학생만이 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노하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포인트는요, 극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의 생기부 노하우를 얻으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생기부를 구성을 했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학교 생활 및 수행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생기부 관련해서 학교 생활 관련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지, 우리가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괜히 중요하지 않은 것에 삽질하고 괜히 안 중요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테니 잘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이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관련해서 보면 얘기가 많았어요. 보면 숙제가 있나요? 혹은 예습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일단 숙제는 예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습도 선택사항입니다. 보면은 이 자료를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이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리고 과목, 세특 쭉 돼 있고 예습 나와 있고요. 수업 중 작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보면은 이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과목에 대한 세특 내용이에요. 이 채훈 학생 혹은 저희 멘토진의 그런 생기부를 그대로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네, 뭐 하나 바꾼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캡처해서 그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원본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쭉 나와 있고요. 밑에 예습은요,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학생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세특이 어떻게 적혀 있나. 세특이 이렇게 적혀 있네. 그리고 뒤에 있는 보면은 뒷페이지에 보면요, 보고서들, 학생이 이 과목과 관련해서 썼던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보고서를 한번 쭉 읽어봅니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좀 읽어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했네. 뭐 이런 대충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내용이거나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예습으로 가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읽고 나서 어떻게 느꼈는가.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듣고 나서 어떤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멘토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세특에 이러한 보고서나 혹은 이러한 멘트 같은 거를 녹여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스스로 한번 적어봅니다. 적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수업 중에는 또 멘토 이 생기부를 직접 제작한 원작자의 시점에서 사실 나는 이런 부분을 노렸었어. 나는 빌드업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어. 너는 이런 부분 몰랐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습은 너무 이제 시간이 빠듯하신 고등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보면 내신 기간이기도 하고 너무 바쁘기도 하니까 따로 예습은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중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예습이나 이런 거 조금 해오면 좋겠죠?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고등학교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저희가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좀 예습을 통해서 미리미리 조금 읽어오면은 그래도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래서 김채훈 멘토님의 생기부를 이제 쭉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다시 해보자면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현역 2, 3학번으로 서울대학교에 최초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내신은 3.7에서 3.8 정도인데 이게 물론 일반고나 다른 웬만한 자사고들의 기준에 비하면 되게 안 좋은 내신이라고 네. 보여지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 학교마다 특수성도 있고 제가 실제로 3.7에서 3.8 정도 됐는데 그게 국내 이과 학생들 중에서는 이공계열 진학자 중에 제가 10위 안에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탑5 안에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5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생명 같아요. 관련해서요. 아, 생명 관련해서는 네. 생명 관련해서는 탑5 안에 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열 생물 진학자 중에 제가 3번째 정도였던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래서 계속 앞에서 김영진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내신이라는 거는 학생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내신이 조금 줄어들었고 생기부가 좀 중요해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 내신이라는 이 정량적 평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신을 반드시 챙기는 거는 언제나 중요할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이공계열 학교 중에 탑3라고 생각하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을 모두 최초합을 했고 연대 고대도 붙긴 했는데 어느 과를 붙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따로.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대로 제가 생각했던 생기부 전략 같은 것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우선 제가 생각하는 제 생기부의 메리트, 셀링 포인트가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했던 거는 네. 확실한 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진로요. 진로와 진로에 대한 어떤 연관성.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당장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게 과목 세특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과목 세특을 할 때 조금 당연히 저는 생물이랑 화학 쪽에 치중된 코멘트를 많이 남기면 좋으니까 당연히 생물 쪽, 화학 쪽을 할 때는 그런 곳에 관련된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데 그거랑 되게 동떨어져 보이는 다른 과목들에서도 이런 제 진로와 전공에 관한 연관성을 많이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채훈 학생의 생기부를 보고 되게 많이 놀랐던 게 단순히 이 전공 과목, 뭐 예를 들어서 과학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그런 과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수학이나 혹은 인문 관련된 과목에서도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녹여냈다는 거 그걸 보고 되게 많이 놀랐었어요. 네. 그 사실 네. 그래가지고 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진로와 관련돼서 본인의 그런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많이 어필을 한 그런 생기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서울대의 특성인데 서울대는 다른 카이스트랑 포스텍이랑 다르게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물론 당연히 이과적 능력이 출중한 것은 좋지만 이과적 능력에만 너무 치중되지 않고 조금 더 인문학적인 소양 그리고 약간 융합형 인재로서의 능력을 기대하는 바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진로와 연관된 코멘트도 많이 받았고 오히려 제 전공 과목 쪽에서도 약간 인문학적인 소양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코멘트도 최대한 챙기고자 그런 점을 지향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생각한 합격 포인트는 깊이 있는 깊이. 여기서 깊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에게서 생각하는 뭐 고등학교 국과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대학교 내용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리서치들에 대한 네. 탐구 네.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최대한 깊이 있게 네. 특히 이공계열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중시를 하더라고요. 약간 그쵸.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그 분야들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많이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전공. 결국에는 이 대학교에서 뽑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단순히 우수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학과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보면은 요즘 이공계열 학생들이 많이 반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쪽 메디컬 쪽이나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뽑아놓고 나서 얘네가 다들 막 도망가니까 그러지 않을 학생들, 도망가지 않을 학생들, 실제로 우리 학과에 와가지고 우리 학과를 빛낼 수 있고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제가 교수님들이랑 면담을 하든 과에서 행사가 있어서 뭐 얘기를 나누든 했을 때 실제로 입학사정관을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이 학생이 얼마나 우리 분야에 네. 관심이 있었는지, 네,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을 실제로 뽑아놨을 때 뭐 연구에 조금 더 열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네, 하는 그런 실제 경험적인 통계들이 교수님들에게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게 생각보다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네. 이렇게 합격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저의 합격 포인트는 비전공, 비교과. 비전공 비교과 활동도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 생활을 생각해 보면 전공이라고 부를 만한 거는 해봤자 몇 과목 없죠. 몇 과목 없죠. 생명과 관련된 과목들 이제 특히 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1, 지구 아니 뭐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딱 요 정도죠. 네, 뭐 그리고 뭐 해봤자 통합과학 그렇죠. 혹은 수학과 관련된 그런 몇 개의 과목 이거 말고는 사실 없긴 합니다. 거기에다 뭐 동아리를 듣는다면 뭐 동아리 코멘트까지 할 수 있지만 사실 생기부의 100%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전공이 차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채워주는 70%의 비전공, 비교과 활동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학생은 조금 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전공 코멘트뿐만 아니라 네. 비전공 코멘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학교 생활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대학교에서는 결국 이 생기부를 통해서 저라는 학생에 대한 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활동들을 잘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비전공 비교과 활동을 많이 중시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보면은 이제 김채훈 멘토님의 1학년 때부터 이제 쭉 이 세특을 낱낱이 이제 파헤쳐 볼 거예요.